자,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 여기서 열등감이 있으면요, 이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면은 고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권력의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대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극복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야. 아, 나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목표를 막 서울대로 막 잡는 거야. 그 내가 만약에 이 목표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더 막 신경증이 발생하겠죠. 심리적으로 더 안 좋겠죠. 다음, 따라서 그의 심리 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받는다. 자, 그래서 맞춘다. 아들러의 심리 치료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서 이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이 권력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권력의지를 이걸 있잖아 좌절시키는데 이 열등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야.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부적절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신경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기까지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 자기 결정권, 자기 스스로가 아까 전에 뭐야? 자유롭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원초적인 욕구를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전에도 프로이트도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욕구가 인간 행동에 결정시키는 요인으로 봤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원초적인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뭐야? 프로이트랑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욕구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프랭클이 얘기하는 중요한 게 뭐야?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원초적인 욕구로만 설명할 수 없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까지. 이것도 중요해요. 수용한 거예요. 원초적인 욕구를 프랭클이 부정한 건 아니고요. 네, 행동하는 존재이지만 이 원초적인 욕구가 인간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가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전에 아들러에서 갖고 왔죠. 그쵸?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프랭클의 중요한 개념이죠.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 기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부적응의 문제를 그래서 뭐야? 프랭클은 어떻게 접근했느냐?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의미치료다. 그래서 프랭클이 제시한 심리치료 방법은 의미치료이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여기까지. 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까 전에 실존적 공허감이 뭐야?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게 실존적 공허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어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문단 프랭클리 아들러 심리학에서 동의하는 내용과 프랭클이 제시한 심리치료인 의미치료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있잖아. 이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시 실존적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들은 이거 엄마 아빠가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집이 흙수저라서 내가 여기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상황을 핑계대는 사람들은 있잖아. 실존적 공허감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막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러와 프랭클의 공통점은 뭐냐? 이러한 자기결정권, 즉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 아까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거기서 살아남은 프랭클이죠. 그 프랭클은 어떤 생각을 한 거야? 이러한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본점이 프랭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